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요소수 원료인 요소 만톤을 수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소수와 마찬가지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베이킹소다 역시 수입이 중단되면서 제2의 요소수 사태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병상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완화와 헬로윈데이 모임 영향 등을 고려해 이번 주 중반 이후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18개월 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여행자들의 입국을 허용합니다. 백신 접종 증명과 3일 이내 음성 결과를 제출하면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미국 내 관광, 여행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1대1 회동과 정책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윤 후보는 제안 내용을 보겠다며 답변을 유보하면서 이번 대선을 대장동 게이트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7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지고 강한 비바람까지 불어 매우 춥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등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에는 최고 10cm가량의 많은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옵니다. 어제부터 얀센 접종자에 대한 부스터샷이 시작된 가운데 당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과 헬로윈데이 여파가 오늘과 내일을 기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정부가 계획 중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확보 물량은 모두 40만 4천 명분입니다. 지난 9월 머크사와 20만 명분, 화이자와 7만 명분을 계약했고 나머지 13만 4천 명분은 머크, 화이자, 스위스 로슈 등 3사와 협의해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경구용 치료제가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라며 경구용 치료제 사용에 본인 부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에 투약을 하면 중증 입원이나 사망을 현저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신과 함께 먹는 항바이러스가 같이 사용되면은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돌파 감염 사례가 가장 많은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부스터샷도 시작됐습니다. 얀센 접종자 148만 9천여 명 중에서 절반 정도인 72만 8천 명이 추가 접종 예약을 마쳤습니다. 얀센도 연일의 백신이라고 해서 맞았는데 6개월 지나면 방어율이 거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온 거라서 잘 되면 좋겠네요, 이것도. 내일부턴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50만 명에 대한 부스터샷도 실시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우려했던 것처럼 확진자 수가 늘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했습니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에게 옮기는지 보여주는 수치도 3주째 높아졌습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정책이 본격 전환된 지난주 감염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몇 명에게 전파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7월 중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로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4차 대유행이 급격히 번져가던 7월 중순 1.31을 기록한 후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주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하루 평균 2,134명으로 전주에 비해 24%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확진자는 하루 평균 631명으로 직전주보다 50% 급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모두 직전주 대비 급증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는 365명이고 직전주에는 333명이었습니다. 60세 이상 79.2%고 고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사망자가 직전주 72명에서 지난주 122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오늘 전국 신규 확진자는 1,7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가 공공의료 확대와 간호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는 1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하루 앞선 10일부터 파업에 나섭니다. 노조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와 인력 충원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년 가까이 제한했던 국경을 다시 열었습니다.
유럽과 일부 국가 여행객들의 입국을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해 다시 허가했다는 분석인데요. 단 백신 접종과 코로나 검사가 필수라고 합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미국 뉴저지주 뉴요크 공항. 미국의 입국 제한이 풀린 뒤 첫 비행기로 인도에서 온 여성과 남성이 감격스레 호응합니다. Pandemic, all the flights from India were restricted because of travel restriction. I could not see her. 미국 뉴욕에선 영국에서 온 할머니가 태어난 손자를 처음 만나는 눈물의 상봉도 있었습니다. Just elated. You know, there's no words. I don't have any words. 캐나다 국경은 미국으로 들어가려는 차들로 줄을 이었습니다. 미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지난해부터 유럽 등 33개국의 여행객 입국을 제한해왔습니다. To keep new cases from entering our shores, we will be suspending all travel from Europe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next 30 days. 이번 제한 해제는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과 동시에 여행 3일 내 검사 음성 판정자에 한해서 이뤄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여행업계는 추수감사절 등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럽을 중심으로 항공사 온라인 검색과 예약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은 어제보다 더 쌀쌀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선아 캐스터, 출근길에도 비가 내리나요? 네, 현재 경기 남부와 전국 내륙 곳곳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늘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는 최대 20mm, 그 밖의 지방은 5mm 안팎의 약한 빗줄기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내일까지 최대 10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은 현재 3.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이나 뚝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도 9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강원 지역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아침과 낮 구분할 것 없이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춥겠고요. 주말에서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정말 차가워졌는데요.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일부 지역에는 영하권 추위를 나타내는 곳도 있고요. 서울의 현재 기온 3.8도, 광주는 8.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9도, 광주 12도, 부산은 14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1대1 회동과 정책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윤 후보는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보겠다며 답을 유보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1대1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과거 청산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하다며 주 1회 정책 토론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정치 세력간의 정권을 놓고 하는 경쟁을 넘어서서 누가 더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민생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는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보겠다며 답을 유보했습니다. 오늘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잠깐 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자신의 공약과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전국민 개발 이익 공유제를 제시했습니다. 특정 소수 또는 특정 부패 정치 세력들이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건 결국 블록체인 기반의 개발 이익 국민 공유 제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1년 유예가 필요하다며 젊은 층 구애에 나섰습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정대로 내년 과세에 나서겠다며 강요하지 말라고 재차 밝혀 재난지원금에 이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캠프 해단식을 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에 나온 2명 중 1명은 진다면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을 지지하던 2030 당원의 잇따른 탈당 문제에 대해선 일부 당내에서 별일 아니라는 반응이 나오자 이준석 대표가 2030을 조롱하면 안 된다고 반박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등장한 홍준표 의원은 경선 패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이 비리 의혹 대선이 돼버렸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지면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또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며 병역 비리 의혹이 있었던 이회창 총재 대선 때도 마이크는 잡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30 세대 홍 의원 지지자 300여 명도 해단식에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젊은 세대의 표심에 대한 당내 신경전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언론에 정오까지 확인된 탈당자는 40명이라며 의미를 축소하자 이준석 대표가 지난 주말 수도권에서 선거인단만 1,800명이 넘게 탈당했고 2030 비율이 75%가 넘는다며 2030을 조롱해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이득이 뭐냐고 비판해 정리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거대 양당이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쌍끌이 특검을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제 공은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의 말대로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특검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선대위를 발족시키고 광주를 찾아 전두환을 롤모델 삼는 후보가 무슨 염치로 광주에 오겠다는 것이냐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선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윤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이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섰는데 변수는 2030의 표심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는 경선이 마무리되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뛰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5일부터 이틀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31.2%, 윤석열 후보는 43%를 얻어 지지율이 11.8%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7%, 정의당 심상정 후보 3.7%,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오차 범위의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인 건데 윤 후보가 40%대 지지율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같은 기간 실시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가 30.3%, 윤 후보는 45.8%로 나타났습니다. 윤 후보에게 컨벤션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국민의힘 나머지 경쟁자들이 곧바로 경선 결과에 승복한 것 역시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28%로 추락했던 데다 지지자 원팀에 시간이 걸린 반면 윤 후보 경우는 거기에 비해서는 매끄러운 편이었습니다. 다만 이 후보가 40대, 윤 후보가 5060 세대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과 달리 2030 지지 경향은 안개 속이라 변수는 젊은 층의 표심입니다. 다자대결 기준으로 이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윤 후보에게 뒤졌지만 30대에선 윤 후보가 35.5%, 이 후보가 31.6%로 엇비슷합니다. 특히 기존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비율이 20대는 59.5%, 30대는 65%로 70에서 80%를 보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낮아 변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김문효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 당의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오늘 조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를 포함한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전국 여성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후보들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각자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인데 첫 대면에서 상대에 대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공수처가 판사 사찰 의혹으로 고발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의 공수처 입건은 4번째인데 윤 후보 측 대놓고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 추가 수사 중인 사건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입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사건 재판부의 출신과 성향 등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법무부가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한 주요 사유기도 합니다.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공수처는 윤 후보 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위법성이 지적됐다며 직접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 측은 야당 후보 탄압 공작에 공수처가 총대를 메고 있다며 대놓고 권력의 신여노릇을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윤 후보는 앞서 고발 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수사 부실 지휘 의혹,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데 대선 전국과 맞물려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에게 로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유 전 본부장에게 2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유 전 본부장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정관계 로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와 같은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구속된 국공립유치원 교사 박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박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자정까지 요구한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망 정보 제출 시한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MBN 취재 결과 SK하이닉스는 이미 제출했고 삼성전자도 사실상 모든 준비를 끝내고 곧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객사 관련 민감한 정보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지난 9월 23일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에 45일 이내로 반도체 공급망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례 없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계속되자 공급망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So by getting more information, we want to get more granular into the bottlenecks and then ultimately predict challenges before they happen. 하지만 제출 요구 서류에 생산과 주문, 고객사 정보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되자 기업과 관련국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미 상무부는 공급망 회복과 중국 견제가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기밀 정보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 처음보다 자료 요구 수준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를 포함해 대부분 관련 업체가 반도체 공급망 정보를 제출했고 미 상무부도 모두가 협조적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TSMC는 지속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며 다만 고객 기밀 보호를 위해 특정 고객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미 제출했고 삼성전자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적정 수준에서 모두 제출 기한을 지켰습니다. 반도체 선도 국가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정보 제공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공동 대응 노력이 중요하겠죠.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도 내일 이곳 워싱턴을 방문해 미 상무부와 에너지 장관을 만나 한국 기업들은 압박의 대상이 아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전시하는 가칭 이건희 기증관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들어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는 내일 MOU를 체결하고 기증관 건립을 공식화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비온 뒤엔 인왕산 풍경을 그린 국보 제216호 인왕제색도. 조선시대 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의 걸작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화가 이중섭의 흰소에서는 백위민족의 역동성이 읽힙니다. 지난 4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 2만여 점을 소장하는 이건희 기증관 부지가 서울 종로구 송현동으로 확정됐습니다.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부지와 막판까지 경합을 벌인 끝에 최종 부지로 결정된 겁니다.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는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등과 연결된 송현동이 최적지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결과는 내일 오전에 공식 발표됩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이건희 기증관이 들어설 송현동 부지입니다. 축구장 5개 크기인데요. MOU 체결식은 바로 옆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이뤄집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송현동 부지 발표 일정은 내일로 확정됐다면서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이건희 기증관이 서울에 자리 잡아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전국 순회 전시를 통해 지방에서도 기증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과 서원밸리 컨트리클럽이 기부금 5천여만 원을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운동본부와 파주 보육원 등에 전달했습니다. 매년 서원밸리 그린 콘서트를 개최해 기부금을 전달해온 대보그룹은 코로나19로 콘서트는 취소됐지만 나눔의 정신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자선기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시력을 잃은 강아지의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거동이 불편한 강아지를 위한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4살 된 강아지 소니아는 다리가 3개뿐입니다. 3년쯤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은 건데요. 뒤뚱뒤뚱 걸을 수는 있지만 몸의 균형이 맞지 않아 관절이 점점 약해지던 상황. 이젠 소니아에게 딱 맞는 의족이 생겼습니다. 폴란드의 한 수의학도가 3D 프린터로 제작이 간편한 의족을 개발했거든요. 완벽하게 맞춤형인데다 기존 의족보다 우리 돈 90만 원 가까이 저렴하다니 장애견과 가족들에겐 희소식이네요. 그런가 하면 앞이 보이지 않아 길을 잘못 든 돌고래도 있습니다. 애정어린 신속한 구조 덕분에 집으로 무사히 돌아갔다네요. 길을 잘못 든 인더스강 돌고래가 얕은 수로에 빠져버렸습니다. 급히 그물로 포획해 파키스탄 인더스강 하류의 안전한 보호구역으로 이송하는데요. 피부가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물을 적셔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더스강 돌고래는 지구상에 단 4종밖에 없는 민물 돌고래 중 하나. 퇴화해버린 눈 대신 음파로 주변을 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지만 이런 파키스탄 정부의 노력 덕분에 개체수가 조금씩 늘고 있다네요. 브라질엔 라틴 그래미상 수상자로 장래가 촉망받는 국민 가수가 있었는데요. 갑작스레 하늘의 별이 되면서 추모 행렬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한 계곡에 소형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브라질 국민 가수 마릴리아 멘돈카가 콘서트장으로 향하다 이 사고로 그만 숨졌습니다. 그녀의 곡은 브라질에서 2회 연속 음악 스트리밍 앱 최고 청취율을 기록했을 정도인데요. 숨지기 불과 몇 시간 전 모습도 공개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시신을 안치한 스타디움엔 26살 젊은 가수를 추도하려는 팬들이 장사진을 이뤘고 멘돈카의 노래를 부르며 이젠 하늘의 별이 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이 있어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는 최대 20mm, 또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내일까지 최대 10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은 현재 3.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가량이나 뚝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도 9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또 강원 지역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아침과 낮 구분할 것 없이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춥겠고요. 주말에서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정말 차가워졌죠.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도에 가깝고요. 광주는 8.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9도, 광주는 12도, 부산 14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초겨울 같은 추위 속에 저기압의 영향으로 모레까지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섞여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